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건내 독립운동 역사 발굴과 계승을 위해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주도로 원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행사 계획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올해 순천 선언문 발표와 만세운동 재현 등 시민 참여 행사와 함께 마간 독립만세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 시설 사업도 추진합니다. 고흥터미널 주변은 상습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 단계이긴 하지만 고흥군이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고질적인 교통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 주변입니다. 원도심 지역이라 도로 자체가 좁은 데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가지만 늘 고개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에 사람도 차량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은 고질적인 주민 민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이쪽 터미널 주변에는 주차난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이제 고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고흥읍 내에 250면의 공용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터미널 뒤편 고흥천과 남계택지 도로 사이의 땅에 평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2단계로 하나로마트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예산은 50억 원. 고흥군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용역비를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저희는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아마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음 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 오는 8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6.13 선거운동 기간에 친목 모임에 기부 행위를 한 순천시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운동 기간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에 8만 원 상당의 화환과 찬조금 30만 원을 보낸 순천시 의원 박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고흥 군민들이 박병종 전 고흥 군수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65살 송모 씨를 포함한 고흥 군민 1000여 명은 오늘 박 전 군수가 2015년에 수변 노을공원 부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8천여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했고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 부지를 오 건설사에 실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5억 8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수변 노을공원의 조성 배경과 레저 관광시설 부지의 매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감사원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메날 기념식 개최 후보지였던 여수에 대해 정부가 현재 실사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목포권이 기념식 개최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유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서메날 기념식 개최지로 추천한 지역은 목포 신안과 여수 두 곳.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이번 주 현지 실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여수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를 1순위로 추천한 만큼 이를 존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전남도에서 나름 내부 평가의 우선순위 정해왔는데 우리가 그 안 그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목포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서메날 기념식 개최지로 목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사 자체가 취소된 것에 당혹해하고 있는 여수 씨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며 결국 유치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세계 섬 박람회 유치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에 저희 공문도 보내면서 그 섬날 행사 기간 동안에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전시장도 마련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념식. 행사 유치가 무산된 여수시 입장에서는 섬 박람회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녹동 해수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에서 열린 2019년 첫 읍명 순방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수탕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사업 취소를 검토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찬성해 재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건축 설계 공모 단계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도 사업 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일부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수영장 건립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복지와 관광객 유입에도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60회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유치 신청 뒤 최근 경기장 확인과 의견 청취 등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오늘 2021년 열릴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내년부터 전담 부서를 꾸려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에 앞서 순천시는 광양시와 유치 경쟁을 벌여왔으며 체육시설과 방문객 편의시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인 5.18 망언 공청회 파장이 일부 의원 제명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다뤄진 5.18 북한군 개입설은 80년 5월 당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만 살펴봐도 거짓인 게 입증되는데요.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진상규명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만원 씨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둔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국회에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39년, 38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솔찬히 많아요. 지시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한 측 군사 움직임이 없었다는 미국과 중국 등의 80년 당시 기록들 역시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5.18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위급 정책회의 내용에서는 당시 미국 합참의장이 현재 북한군의 부대 이동이 없고 침투나 공격도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합니다. 5.18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의 촉구로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 억제를 압박 중이었고 5.18 종료 직후엔 중국 지도자가 일본을 방문해 북한 침투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문 책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도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으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됐고 지만원 씨를 앞세운 이번 공청회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신안섬의 또 다른 대규모 리조트인 아페도 다솜 리조트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최근 어렵게 자금 조달에 성공해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관광농원 자리였던 다솜 리조트 조성 현장. 지난 2016년 착공했으나 리조트 건물은 지상 2층 바닥에서 멈춰있고 진입도로도 공사를 하다만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분양 저조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분양이 좀 안 돼서 피입 자금이 쉽게 안 됐던 거지. 그냥 한 50% 나왔으면 피입 자금 쉽게 해줬을 건데. 골칫거리로 전락할 뻔했던 다솜 리조트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사업 파트너였던 건설사와 신탁사를 신뢰성 높은 회사로 바꾼 뒤 국내굴지보험사로부터 78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 조성에 성공한 겁니다. 시행사는 PF 자금 조성이 최종 결정만 남기고 있다며 다음 달 공사와 분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여름 6월 오픈 목표를 두고 지금 PF 조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문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사는 목포 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 등 주변 관광 인프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깊어지고 인근 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는 등 다솜 리조트의 분양 전망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0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돼 복합 해양 리조트로 조성되는 다솜 리조트는 245개 객실의 리조트 건물 2동과 워터파크, 해수찜, 수상 레저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축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광역 기초유치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건강 자원과 숙박시설 등 장점을 내세워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센터 유치를 위해 전국 24곳의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3월쯤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네, 조금 전보다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아시겠죠? 지금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요. 지금 서울, 김포와 경기 의정부시에는 2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예상보다 눈의 양도 또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서 눈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을 했는데요. 오늘 출근길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눈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또 강원, 영서는 최고 3cm, 강원 중북부 지방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조금 더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는 한결 덜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습니다. 단 온종일 먹구름이 머물고 있어서 낮에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울 등 서쪽 지방 중심으로는 이 눈 사이에 미세먼지까지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